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10단원 연습 문제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웠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인데 2차 방정식으로 풀어, 또는 2차 방정식 문제인데 2차 함수로 풀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래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그래프가 아니라 절대값이 있어. 뒤에 또 실력편 문제 풀다 보면은 뭐 제한된 범위가 있어. 문자가 있어. 이랬을 때 이것들을 처리하는 방법들. 중학과정의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하고 분명히 차별화된 내용이고요. 고교과정은 지금 공부하는 이런 내용이 메인인 거야. 중학과정 내용으로 풀 수 없는, 풀기 힘든. 그러면서도 분명히 명확한 2차 함수에 관한 이론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문과도 있고 이과도 있잖아요. 문과 수험생들은 이 지금 배우는 2차 함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가장 중요한 함수야. 뭐 이제 2차 함수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3차, 4차 함수.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그냥 다항함수밖에 안 배웁니다. 졸업할 때까지, 대학 갈 때까지. 반면에 이과 수험생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함수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2차 함수는 어떤 그 뒤로 확장을 하는데 필요한 출발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은 중학과정과는 다르게 대부분 깔끔하게 무언가를 예쁘게 다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막 문자가 있는 걸 처리해, 조건이 있는 걸 해석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니까 잘 따라오시고, 문제는 최대한 간결하게 공부하자, 풀자라고 하는 게 선생님의 어떤 교육 철학? 이런 거기 때문에 너무 공부를 현학적으로, 너무 공부를 위한 공부를, 너무 지적 유의만 위한 공부를 하지 않게 조심하시고, 자, 간결하고 담백하게 해보겠습니다. 10-9번. 자, 방정식이죠, 방정식. 2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했잖아. 어떤 겁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거는 y는 1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절대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x축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것이고요. 만약에 이 그래프가 지금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절대값 안쪽에 그래프가 되면 이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되고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그래프의 꼴은 이 절대값 안쪽이 x축 아래에 이렇게 내려갈 수 있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상 접어서 올려서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 그래프 자체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뭐 하여튼 x축과 안 만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질문이 뭐냐? 그런데 이것의 모든 근의 합이 0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근의 합이 0인 거야. 그럼 이제 지금 뭐도 모르냐면요. 요 그래프의 방정식의 특징은 y는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2의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라는 이런 그래프하고 y는 1이라는 그래프하고의 지금 교점을 찾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이게 y는 1이라는 그래프가 되면은, 그쵸? 요 모든 근의 합이 0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y는 1이 지금 이 a란 문자를 모르니까 이렇게 있을지 요렇게 있을지, 당연히 아래에 있지는 않을 거고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뭐 이거 아니면 이런 형태가 y는 1인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이렇게 y는 1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이랬을 때 요 두 근의 합이 0이 돼야 되는데, 이 네 근의 합이 0이 되는데, 또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세 근의 합이 0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도 지금 몇 개인지를 모르겠는데 근의 합이 0이 되는 걸 푸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을 몰라가지고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 원리를 파악을 하고 나면은 이 원리가 뭐야? 모든 근의 합이 0이래. 모든 근의 합이 0이래. 그런데 2차 함수가 대칭성이 있죠. 모든 2차 함수는 이런 축에 대해서,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럼 이 말인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근, y는 1이라고 하는 것과 만나게 되는 이 교점도 반드시 x좌표는 대칭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이런 경우에 이 두 근이 있으면 두 근의 합이 반드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0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이 두 근의 합이 얼마 됩니까?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서로 대칭인 거야. 똑같습니다.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이 지금 근인데 모든 근의 합이 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대칭축과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근이 4개잖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근도 역시 이 대칭축에 대해서 이거랑 여기 대칭인 거야. 근데 이 네 개의 근의 합이 0이란 뜻이야. 그러면 이 대칭축이 뭐일 수밖에 없어요? x는 0, 다시 말하면 y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요 근이 알파면 이 근이 마이너스 알파, 이 근이 베타면 이 값은 마이너스 베타, 이 근이 알파면 이 근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건 대칭축이 0인데 대칭축 구하는 공식 알고 있습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의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2가 대칭축이고요. 이게 0이 되는 a 값은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2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이제 수식으로 푸는 것은 사실 뒤에 녹색으로 표현한 한 줄 간단한 부분이고요. 전부 다 선생님이 뭘로 푼 거야?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무슨 문제야? 방정식 문제 맞습니까? 하지만 방정식을 바로 풀진 않고 이걸 2차 함수로 옮겨서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풀이 과정이 굉장히 간단한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20번. 포물선 y는 이것은 요 직선과 일사분면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냥 이런 거지. 이 그래프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대칭축도 몰라. y좌표도 몰라.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요 직선하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얘기인데 요 만나는 두 점이 x좌표나 이 두 점의 y좌표나 이게 전부 다 제1사분면에 있다는 뜻은 뭐 요렇게 x축 하나가 있고 뭐 이렇게 y축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 영역에 있다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것이냐? 그쵸? 문제가 지금 그래프의 교점이지만 교점으로 풀지 말고 뭘로 푸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2k 플러스 4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어. 알겠습니까? 그래프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프를 방정식으로 또 방정식을 함수 그래프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얘는 이렇게 사라지네. 이렇게. 정리하니까 되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2k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그렇죠?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야. 이 두 근이 지금 알파 베타인 거잖아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x좌표가 둘 다 양수게 되면 y좌표는 거기다 2를 더한 거니까 y좌표는 자동으로 양수가 되네. 맞습니까? 알파 플러스 1이고 베타 플러스 1이니까. 따라서 그냥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이 뭐다? 양수이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인 조건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판별식이 0 이상. 되겠어요? 두 번째, 합이 0보다 크다. 세 번째, 곱도 0보다 크다. 이걸 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판별식이 0일 수는 없겠네. 그래서 셋 다 0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걸 원래 그래프로 사고를 했는데 문제는 그래프로 푸는 게 아니야. 그냥 수식으로 푸는 겁니다. 왔다 갔다 잘 됩니까? 네. 그래서 판별식 구해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네. 이 0보다 큰 거죠.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k-3에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이걸 만족하는 범위는 k는 3보다 크다 또는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자, 두 근의 합이 뭡니까? 2k죠. 그러니까 2k가 0보다 크니까 k는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고요. 곱이 뭡니까? 2k 플러스 3입니까? 이것도 역시 0보다 커야 되니까 k 값은 얼마예요? 2분의 3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0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커야 되니까 2분의 3보다 커야 되고요. 이거하고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k가 그죠? 3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한 거야. 이걸 이제 원칙적으로 그래프에 이렇게 수직선에 그려.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복잡하면 수직선으로 확인을 하시고. 됐죠? 자, 또 다음 문제. 10-11번 문제. x에 관한 2차 방정식. 요것이 근의 분리 문제네. 0하고 1 사이에 한 개, 1하고 2 사이에 한 개 있도록 하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자, 되겠죠? 어떻게 봅니까? 이거는 또 방정식이야.
뭘로 풀어? 함수로 푸는 거야. 왔다 갔다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거지. 수직선이 있으면은, 요 x축이 있으면은 이게 0하고 1 사이에 근이 하나, 1하고 2 사이에 근이 하나가 있어야 돼. 그럼 우리는 무슨 그래프를 그립니까? y는 7x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3의 x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 사이에 근이 하나, 이 사이에 근이 하나이면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걸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범위는 원래 세 가지 확인했죠.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외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런 형태 문제, 그러니까 실제로 잘 모르겠으면 셋 다 확인해 보면 돼. 얘 판별식 0보다 써보냐? 얘 판별식 0보다 크다. 됐습니까? 대칭축 뭔가 2a분의 마이너스 b 되는 거죠. 이런 상태로 만족하는 대칭축이 반드시 대칭축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쓸까요? 요 값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대칭축이 이런 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한쪽은 이거보다, 그러니까 항상 대칭축을 기준으로 하나는 대칭축보다 작은 근이고요. 하나는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칭축이 이 사이에 있으려면 반드시 요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좁히면은 뭐 0부터 2 사이가 아니라 사실상 뭐 0.5랑 1.5랑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사실 부차된 거니까 하여튼 뭐 대칭축 러프하게. 그 다음에 함수값 f0은 양수, f1은 음수, f2는 다시 양수, 이렇게 해서 한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확인하면 되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요 얘만 확인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중에서 f0이 양수, f1이 음수, f2가 양수가 되는 그래프가 되면은 뭐 판별식이나 대칭축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0하고 1 사이에 근 하나, 1하고 2 사이에 근이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를 해주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배워요.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걸 배워요. 이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지금은 사실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사이값 정리가 뭐냐면은요. 그냥 간단하게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짝대기가 하나가 있어. 이 짝대기가 일반적으로 X축인 경우가 많아. 그럼 어떤 그래프가, 어떤 함수가 연속인 함수야. 갑자기 연속 불연속을 안 배웠지만 연속은 그냥 끊겨 있지 않고 쭉 연결되어 있는 함수라는 뜻이야. 그랬을 때 이 짝대기 위에 한 점을 지나고 짝대기 아래에 한 점을 지나면 그 함수가 어떻게 생긴 함수이건 간에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X축과 이 짝대기와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인 거야. 뭐 이 그래프가 이 점 이 점 지나면서 막 어떻게 생긴 그래프든지 반드시 만나게 돼 있는 거야.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쌤, 이 점 지나고 이 점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겠지만 요거는 함수가 아니야. 함수는 반드시 하나의 x값에 y값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건 뒤에 가서 말하면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렇게 가더라도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만나긴 만나. 근데 중요한 거는 만나긴 만나는데 요 점하고 요 점의 x좌표 사이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현재 지금 1하고 2 사이에서 0하고 1 사이에 근하나 1하고 2 사이에 근하가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프 이렇게 생기면은 이런 거야. 0의 함수값이 양수이고 1의 함수값이 음수이면 이 그래프가 지금 2차 함수 자체가 연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그래프는 요 사이에서 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만 있으면 충분한 거야. 나머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칭축도 필요가 없고. 이거 이해하겠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게 음수 이게 양수면 볼 것도 없이 여기서 무조건 근이 하나가 생기는 거야. 예, 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요걸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이제 나중에 사이값 정리라고 해서 지금 뭐 2학년 과정에 배우는데 하여튼 F0부터 해보겠습니다. F0은 뭡니까? 여기 0 대입하게 되니까 m의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고 인수분해가 되네요. m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1. 요 값이 0보다 크다가 되고요. 풀면에 m은 2보다 크다,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근. 두 번째 F1. 여기다 1을 쫙 대입하면은
7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3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거 정리하게 되니까 m의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가 되고요. 요거 인수분해 됩니까? m-4에 m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m은 4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F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28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6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m의 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니까 0보다 크다가 나와서 요거 인수분해하게 되면 m은 3보다 큰 것보다 크다 또는 m은 작은 것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를 전부 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조금 복잡합니까? 아, 이건 좋아. 이거는 수직선 한번 그려보자. 뭐 할만한데 사실은 2가 있으면 2보다는 크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첫 번째 범위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요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가 되는 거니까 4가 있으니까 이런 범위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 세 번째는 노란색 볼까요?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 0보다 작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부터 m은 마이너스 1까지. 또는 m은 여기가 3이죠. 3보다는 크고 m은 4보다는 작다.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하시겠습니까? 근의 분리 관한 문제. 계산은 좀 복잡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문제입니다. 논리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다음 보겠습니다. 12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0하고 1 사이에 있더라.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야. 근데 지금 m하고 n을 모르는데 정수 mn을 물어봤습니다. 아, 좋아. 어쨌든 근의 분리 문제죠. 그러면 모두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면 이 2차 방정식을 함수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됐나요? 이걸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근데 이게 뭐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라 그냥 두 근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판별식. 자, d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됐니? 두 번째 대칭축.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5 얼마야? 8분의 마이너스 b니까 2m. 다시 말하면 4분의 m이죠. 요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분의 m이라고 하는 게 0에서부터 1 사이가 되는 겁니다. 대칭축이. 요거 뭐 양변에 정리하게 되면 m은 0에서부터 4 사이인데 0하고 4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함수값. f0 양수, f1 양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n이 양수. 일단 2를 집어넣으면 4-2m 플러스 n도 양수.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n, 지금 문제가 정수 mn이니까 n은 양의 정수야. 자연수야. m이라고 하는 게 0에서 4이 있고 정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좁힐 수가 있겠구나. 무조건 가능한 m하고 n을 따지면은 요 m은 1하고 2하고 3 중에서밖에 안 되네요.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m이 0에서 4 사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그 각각의 n 값은 자연수만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요 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m의 제곱이 4n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n이 자연수야. 그러면 요걸 같이 이걸 전부 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m이 만약에 1이면 1의 제곱은 4 곱하기 자연수보다 클 수가 있나? 없네. 이게 될 수가 없는 거네. 두 번째. 이게 m이 2가 되면 2의 제곱은 4죠. 4는 4 곱하기 자연수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같을 수가 있네. n이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4, 4가 되고. 그때 얘도 만족해야 되지. 그래서 2하고 2를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은 4 빼기 4 플러스 1이니까 0보다 크다가 만족하라. 오케이. 답입니다. 자, 3도 해보겠습니다. 3이 되면 3의 제곱은 9가 되죠.
9가 4 곱하기 n이 되는 거니까 가능한 n은 1 또는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9는 4보다 크거 나왔고 9는 8보다 크거 나왔고 9는 12보다는 안 되는 거지. 두 가지. 그게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에 3을 대입하니까 4 빼기 6. 그래서 요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넘기니까 n은 2보다 크다가 되는데 이게 2보다 큰 건 없잖아. 그래서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답은 m은 2, n은 1이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 조건이 주어진 문제는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오히려 쉽습니다. 그냥 대입하는 거야. 범위를 적당히 찾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자연수 정수를 싹 다 대입해서 풀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 답이 이제 이렇게 하나가 나오거나 뭐 2개가 나오거나 막 30개가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됐나요? 다음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13번. 포물선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가 요 범위에서 이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와, 머리가 아프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포물선이 하나가 있어요. 뭐 이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난 두 점이 있잖아. 근데 그게 어디서 만나는 거냐면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로서 이해하는 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선생님이 이번 달은 핵심이 이거잖아. 그래프로 풀어. 이거 어떻게 풀지? 함수를 잘 모르겠어. 뭘로 풀어? 방정식으로 고쳐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이거 어떤 문제 똑같냐면요.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 이퀄 x 플러스 2라고 쓰고요. 이거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2a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지금 뭐를 얻은 거야? 이 방정식이 있었을 때 그 방정식에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거야, 지금. 그래프에서 이러이러하게 된다는 말이나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는데 지금 문제가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그냥 두 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근. 그리고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이에 경계면이 포함이 된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건 요 방정식인 거야. 그럼 봐봐, 이제 요 앞에 거하고 상관없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의 분리 문제 맞습니까? 이 방정식 두 근이 마이너스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돼. 어떻게 풉니까? 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 그래프가 아니라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이걸 x축과 같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인 거죠.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2가 있고 플러스 2가 있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요 그래프가 뭡니까? y는 x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2a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2하고 마이너스 사이가 되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이야. 첫 번째 판별식 d 나누기 4를 할 수가 없군요. 그냥 d를 하게 되면 b의 제곱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4ac 8a 플러스 8 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이거는 첫 번째. 됐습니까? 대칭축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 함수값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과 2일 때 함수값이 전부 다 양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4 마이너스 4a 플러스 2 플러스 2a 마이너스 2가 양수 4 플러스 2a 마이너스 2 플러스 2a 마이너스 2가 양수가 아니라 이게 4a인가요? 계산을 잘해야 돼. 이걸 풀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프 어려워. 방정식으로 풀어. 방정식 잘 안 풀려. 그래프 그려서 풀어. 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해보겠습니다.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4a제곱 마이너스 12a군요. 플러스 9가 되는군요. 이게 0보다 커야 되네요. 요거 완전 제곱식이네. 2, 2, 3, 3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2a-3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네. 어랏 2a-3의 제곱은 당연히 항상 양수 아닙니까? 아니죠. 뭐일 수가 있습니까? 0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푼다는 뜻은 이게 과연 언제 만족하는지 a를 구하는 건데 a가 뭐만 아니면 됩니까? a가 2분의 3만 아니면 되는 거야. a가 2분의 3만 아니면 무조건 요 값은 0보다 크다는 거 만족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푸는 거야. 잠깐만. 분수가 나와서 좀 마음이 그래.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2a가 되면서 요거 2를 넘기니까 3 여기는 마이너스 5 됐죠.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는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대칭축 다시 한번 확인하자. 2a분의 마이너스 b. 그렇죠? 네. 오케이. 네. 이것도 만족해야 돼요. 이거 노란색으로. 그 다음 함수값. 요거는 하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2a 남고요. 요렇게 사라지고요. 그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a는 2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요 범위. 그 다음 여기는 6a가 되고요. 뭐 0보다 크답니까? 그래서 a는 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맞죠? 이거를 이제 싹 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수직선을 그리면 요 마지막 거 두 개만 먼저 표현하면은 2보다는 작고 0보다는 커서 이 범위가 되는 겁니다. 요 마지막 거는. 경계면은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4입니다. 2분의 5가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노란색 볼까요? 여기가 2분의 5예요.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판별식으로 확인한 것은 a가 뭐만 아니면 돼요. a가 여기에 2분의 3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뭡니까? 2범위랑 이 안 되고 2범위가 답이 되는 거죠. 또 답이 뭡니까? 0보다는 크고 a는 2분의 3보다는 작고 2분의 3보다는 크고 a는 2보다는 작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경계면의 등호가 선생님이 빠졌군요. 쏘리. 자, 요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질문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가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말해놓고도 선생님이 깜빡했네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에서 자, 다시 등호가 포함된 상태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게 되는 거네. 이런 식의 그래프도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그래프도.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도 마이너스 2 이상 플러스 2 이하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확인하면은 요 식의 범위에서 이거 등호가 들어가요. 등호가. 이 등호가. 그러니까 FE가 0 이상. 여기 등호, 여기 등호. FE가 0 이상. F 마이너스 0 이상, FE가 0 이상, 등호. 그래서 요 범위에서 이 점하고 이 점은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여기 등호 들어가고요. 여기 등호 들어가고요. 등호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걸 선생님이 이제 뒤에 지금 아직 우리가 부등식 단원이 아니잖아. 선생님 부등식 그냥 정말 간단하게 2차 부등식 정도만 얘기하는데 뒤에 14, 15 단원에서 정말 복잡한 부등식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 과목 자체의 이름이 부등식이야. 여러 가지 부등식이야. 연립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야. 그런데 그 부등식을 풀 때 항상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지금 쌤이 했다가 살짝 놓쳤다가 다시 고쳤던 부분. 이 등호의 성립 여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부하는 요 단원에서 핵심 요소가 아니니까 쌤이 좀 시간을 들여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정석 14, 15 단원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 쌤이 1시간 내내 강조를 할 겁니다. 등호의 성립 여부, 경계면의 등호의 성립 여부, 그 점 명심하시고 일단 이 문제는 근해 분리 문제,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으로 풀었습니다. 자, 실력편 문제 이전에 마지막 기본편 문제가 14번까지 나와 있죠. 자, 14번 풀고 이제 실력편 넘어가겠습니다.
14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한근은 1하고 2 사이, 나머지 한근은 2하고 4 사이에 있을 때 자연수 AB가 자연수 AB가 나와 있는 거야, 이게. 자, 그럼 이거 그림 그려볼까요? 최고점 것이 양수니까 일단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은 이 그래프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한근은 0하고 2 1하고 2 사이인가요? 네, 1하고 2 사이. 나머지 한근은 2하고 4 사이에 있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원래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걸 선생님이 아까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좀 어려운 용어로 써가 설명했습니다. 그래프가 이 사이에 한근이 있으려면은 거꾸로 요것의 함수값이 양수고 요것의 함수값이 음수면 반드시 이 사이에 근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있다는 뜻은요. 경계면은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이야. 등호가 안 들어가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면 무조건 이 사이에 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문제를 그냥 바로 함수값만 확인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그래서 F1이 뭡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1-A 플러스 B. 이거 양수야. 2 대입합니다. 4-2A 플러스 B. 요거 음수입니다. 4 대입합니다. 16-4A 플러스 B가 다시 또 양수가 돼서 한마디로 이 문제는 요거를 푸는 문제입니다. 모르는 문자가 몇 개입니까? A, B 2개고 이거는 방정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A, B를 딱 떨어지게 말할 수가 없어. 하지만 문제에 자연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이 교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에.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다 지워버릴까 이제? 문제도 그냥 날려버릴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걸 푸는 문제야. 단 A, B가 자연수일 때. 그러면 이제 봤더니 A 값은 바뀌고 B 값은 안 바뀌니까 이 모든 식을 살짝 변형해서 B를 기준으로, 이거는 A를 기준으로 상관없습니다. 근데 B를 기준으로, B가 딱 앞에 계수 다 1이니까 정리를 하면은 요거는 B가 A-1보다 크다야. 요거는 B가 2A-4보다는 작다야. 이거는 B가 4A-16보다는 크다야. 이렇게 생긴 식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B를 구하는 건데 그냥 숫자를 막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이게 B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걸 만족하려면 B는 A-1보다는 커야 돼요. 이걸 만족하려면 B는 2A-4보다는 작아야 돼. 이걸 만족하려면 B는 4A-16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랑 요게 어느 게 큰지는 모르지만 명확하게 얘랑 얘는 뭐가 클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걸 만족하는 범위가 없는 거지. 마찬가지야. 얘랑 얘는 뭐가 더 큰 겁니까? 당연히 얘가 더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B가 이거보다 크면서 이거보다 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뒤에 가서 연립부등식을 배우면 이걸 하는 거거든요. 연립부등식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연립부등식 배우게 되면은 요 식을 이제 어떤 또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2개, 3개의 부등식을 하나로 합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런 느낌. B는 이거보단 작아야 돼. 그리고 B는 이거보다 커야 돼. 그 말은 이거 2개 중에는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식이 2A-4가 A-1보다는 커야 되고요. A는 넘기면은 3보다는 커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2A-4가 4A 플러스 6보다도 커야 됩니다. 넘기면 여기가 2A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넘기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1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잠깐만 식이 좀 이상한데요? 4A 16이잖아 지금. 4A 마이너스 16. 4A 플러스 16이 아니라. 그지? 다시. 4A 마이너스 16. 글씨를 잘 써야 돼, 글씨를. 넘겨서 2A. 넘기면 12가 돼서 A가 6보다는 작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는 뜻은 A는 3하고 6 사이란 뜻이야. 알겠어요? A가 3과 6 사이란 뜻이야. 근데 원래는 여기서 더 이상 풀 수가 없거든요. 근데 A가 3과 6 사이인데 A가 자연수거든? 그럼 가능한 A가 뭐밖에 없는 겁니까? 4하고 5밖에 없는 거야. 그때 B를 얻으면 되는 겁니다.
답이 2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하여튼 A는 4, 5밖에 안 돼. 왜? 4, 5 이외에 다른 자연수가 되면은 이 뒤에 게 앞에 거보다 커서 B 값은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4일 때부터 대입을 해볼게. 자, 4일 때 대입하게 되면은 자, 얘가 얼마가 되냐면요. 3이 돼요. 얘가 얼마가 되냐면요. 4, 2, 8에 4 빼니까 4가 됩니다.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4, 4, 16에서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가 4가 되면은 이 만족하는 B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돼.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B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A가 5가 되면은 여기는 4고요. 5, 2, 10에 4 빼면 6이고요. 여기는 5, 4, 26에서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가 만약에 5가 되면 B는 4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고 4보다는 커야 돼. 4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 돼. 뭡니까? B가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지금 A, B를 구하는 거니까 A나 B가 둘 다 5가 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알겠어요? 계산 부분 따로, 식 세우는 부분 따로, 더 중요한 그래프와 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따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마다 지금부터 실력법 문제 풀 텐데 문제마다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배웠잖아. 근해 분리,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이걸 토대로 논리적으로 끄집어내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그 다음 이제 실력편 문제입니다. 15번. 네. 포물선 y는 ax제곱 bx 플러스 c가 직선 L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는 2하고 마이너스 2고 m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는 1하고 5이다. 직선 L과 m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십시오. 이게 뭔 소리죠? 포물선이 하나가 있어. 잘 모르겠지만 이런 포물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직선이 있는데 요거랑 만나게 되는 두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래. 그 다음에 요 포물선하고 직선 M이 있는데 그 M하고 만나는 또 뭐 M이 있다고 치면은 그 M하고 만난 점이 1하고 5란 뜻이야 지금. 됐습니까? 그랬을 때 질문이 L하고 M이 만나는 요 점을 지금 구하는 문제인 거야.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문제야? 함수 문제야. 그래프 문제야. 근데 이렇게는 풀 수가 없어. 뭘로 풀어? 방정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복잡한 방법이 학생들이 느끼기엔 더 쉽다고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정석적이고 예쁘고 깔끔한 풀이, 짧은 풀이가 가장 좋은 풀이냐라고 하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짧은 풀이가 수능이 아니군요. 내신이나 학교 시험 보는 당일날 떠올릴 수가 없으면 그 풀이는 여러분 풀이가 아니야. 여러분 풀이가 아니라 선생님 풀인 거야. 교재 집필하시는 분들의 풀인 거야. 여러분 풀이가 돼야 돼.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이게 학생들이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문자 ABC를 모르잖아. 근데 ABC 구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면 직선 L을요 PX 플러스 Q라고 한번 이렇게 놔볼 거야. M을 RX 플러스 S라고 한번 놔볼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것들을 연립해서 얻어진 식이거든요. 그럼 이런 거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하고 PX 플러스 Q는 Y라고 하는 거랑 연립해서 풀면은 그게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식이 된 거지. 자, AX의 제곱 플러스 B-P의 X 플러스 C-Q는 0의 방정식의 두근이 뭡니까?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야. 얘랑 저거 연립하게 되면은 AX의 제곱 플러스 B-RX 플러스 C-S 이퀄 0의 두근이 1하고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식이 너무 복잡해서 구하기는 힘들어 보여. 그런데 봐봐. 나는 뭘 구하고 싶냐면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 찾고 싶죠. 그 말은 한마디로 이거 두 개 연립해서 그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맞습니까?
px 플러스 q 이퀄 rx 플러스 s를 만족하는 x값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넘기고 넘겨서 나누시면은 이 값이 p-r분의 s-q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선생님 분모가 0이면 어떡합니까? 분모가 0이면 이 직선 자체가 서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만족하는 교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직선이 이 말인 거야 지금이. 지금 선생님 P하고 만약에 R이 똑같으면 요 기울기가 똑같게 되면은 하나의 직선은 이 직선이고 나머지 하나의 직선은 이 직선이니까 이 둘은 서로 평행하니까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점이 없는 거잖아. 일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치하면은 교점이 똑같아야 돼. 하나가 2고 마이너스 2, 하나가 2라고 5가 아니라 그냥 똑같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찾는 거야. 뭐 어떻게 하면 요 식의 근이 이거일 때 이걸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뭡니까? A분의 P-B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두 근의 합 0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두 근의 곱 A분의 C-Q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근의 합 A분의 R-B 요 값이 두 근의 합 6이 되고요. 두 근의 곱 A분의 C-S가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요 네 개의 식으로부터 얘를 갖다 구하면 되는 겁니다.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P-R이네 분모가. P-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 이걸 빼면은요. 삐삐 사라지고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식이. A분의 P-R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A분의 P-R은 이 식에서 이 식 빼면은 삐삐 사라지고 A분의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분모를 A분의 S-Q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 두 개 비교해 봤더니 A분의 동일하고 S-Q니까 위에서 아래 걸 빼면은 CC 사라지고 마이너스 Q 플러스 S가 되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답은 그래서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식은 되게 복잡하잖아? 근데 오히려 떠올리긴 되게 쉬울 것 같아. 그래서 뭐 나쁜 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조금 더 깔끔하게 푸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한 두 줄 만에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걸 이제 내가 쓸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야. 이해를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여러 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은 그걸 내가 끄집어서 쓸 수가 있는데 혹시나 그 단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풀었던 첫 번째 방법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걸 전부 다 막 px 플러스 q, rx 플러스 s라고 쓰면 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야. 이 포물선을 갖다가 우리는 fx라고 놓고요. 직선 l을 gx라고 놓고 직선 m을 hx라고 놓으면서 fgh 이걸 이제 함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요 두 점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2라는 뜻은 fx 이퀄 gx의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라는 뜻이야. 그리고 fx 이퀄 hx의 두 근이 2라고 오라는 뜻입니다. 내가 궁금한 건 뭡니까? gx 이퀄 hx의 근을 찾고 싶은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요. fx는 gx의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란 뜻은 요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이게 이제 핵심인 거야. fx 공간을 좀 지웁시다. 이걸로부터 우리가 fx 마이너스 gx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라는 말 맞아? 그지? fx는 gx의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란 말은 넘겨서 이것의 근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몇 차 함수입니까? 몇 차식입니까? fx가 2차식, gx가 1차식이니까 빼도 역시 2차식이 되는 거죠. 최고차 함수는 뭡니까? a입니다. 따라서 요것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란 말은 이 말인 거야. 이 말인 거야. a의 괄호 열고 x-2에 x 플러스 2는 0이 돼야지만이 요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라는 뜻이고요. 한마디로 우리는 fx-gx의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색하지만 이것도 연습하면 반드시 매끄러워져.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공부한다는 측면에서 보시고. 마찬가지야. 이것도 동일하게 fx-hx를 떠올려 보는 거야. 그러면 요거 이퀄 넘기면 두근이 2라고 옵니다. 그러면 a의 괄호 열고 x-1에 x-5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의 두근도 2라고 요것의 두근도 2라고 오기 때문에 같은 거죠 이게. 나는 뭘 찾고 싶다고요? 뭘 찾고 싶다고요? hx랑 gx가 같은 요 근을 찾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러면 이걸로 또 우리가 뭘 찾냐면은 gx 마이너스 hx의 값을 한번 찾아볼까? 그러니까 요것은 0의 근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요 요 식하고 이 식, 그러니까 fx-gx는 0하고 fx-hx는 0의 근을 어떻게 하면 돼? 아래에서 위에 걸 빼면은 f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hx 플러스 gx가 되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의 아래에서 위에 걸 빼는 겁니다. 이 식의 아래에서 위에 걸 빼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a의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에서 이건 a의 괄호 열고 x제곱 빼고 플러스 4가 되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것이 뭡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요거하고 똑같은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의 a는 0이니까 따라서 x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깔끔한 풀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을 학생들이 연습을 안 하면 떠올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우리 앞에 다항식 단원에서 비슷한 내용이 사실상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10번, 15번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16번부터 본격적으로 실력편 문제를 풀면서 10단원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과언이 아닌 단원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